어떤 책은 내용보다 이름이 먼저 도착합니다. 책을 읽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반응합니다. 그거 위서 아니야. 그거 사이비 역사 아니야. 그거 환빠들이 보는 거 아니야. 이 말들이 나오면 대화는 거의 끝납니다. 아직 책의 내용을 검토한 것도 아니고 사료의 문제를 차분히 따져본 것도 아니고 보고학적 가능성을 논의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은 내려집니다. 읽기 전에 거부합니다. 검토하기 전에 조롱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라벨에 반응합니다. 술집 인간랑 외전이 보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환단고기가 진짜냐 가짜냐보다 먼저 우리는 왜 이 이름을 듣는 순간 특정한 반응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프로파간다 2부의 질문입니다. 프로파간다는 항상 거짓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더 자주, 더 조용하게 작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 붙이기입니다. 어떤 텍스트에 의서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 텍스트는 읽히기 전에 의심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환빠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 사람의 주장은 검토되기 전에 조롱당합니다. 어떤 역사관에 사입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 역사관은 학문적 검토 이전에 사회적 금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단어가 완전히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서 논쟁은 필요합니다. 사료 비판도 필요합니다. 역사학은 검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단어가 검증의 출발점이 아니라 접근 차단의 장치로 작동할 때입니다. 그 순간 위서라는 말은 학술 용어를 넘어 프로파간다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환단고기는 매우 논쟁적인 책입니다.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사료적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왔고 많은 연구자들은 이 책을 고대사 1차 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일부 민족사학계와 제야사학계에서는 환단고기를 한국선고사와 단군서사를 다시 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로 봅니다. 즉, 이 책은 단순히 진짜다 또는 가짜다로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술집 인간학 외전이 보려는 것은 환단고기의 최종 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이름이 붙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위서라는 말이 붙는 순간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아도 이미 읽은 것처럼 말합니다. 사입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환빠라는 말이 붙는 순간 그 주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처럼 취급됩니다. 이것이 라벨의 힘입니다. 라벨은 생각을 줄입니다. 라벨은 대화를 낳습니다. 라벨은 접근하기 전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프로파간다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언제나 공포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롱이 더 강합니다. 사람은 틀리는 것보다 비웃음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면 사람들은 스스로 거리를 둡니다. 읽어보고 싶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궁금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검토해보고 싶어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심리적 장벽입니다. 환단곡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대화가 차분한 검토로 가지 않고 비웃음과 낙인으로 흘러간다면 그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은 학술적 비판인가? 아니면 사회적 접근 차단인가? 이 질문은 환단고기를 옹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텍스트를 판단하기 전에 그 텍스트를 향한 자신의 반응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음 장은 잠시 멈춤해서 한 번 쭉 읽어주세요. 모든 민족은 기원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서사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회가 자신을 무엇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한 뿌리입니다. 단군, 홍익인간, 제세의와 같은 개념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신화나 구호를 넘어 정체성의 언어로 기능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단군을 중심으로 한 민족의식이 저항의 정신적 자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단고기가 그 모든 것에 직접 원천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민족의 기원서사 자체가 사람들을 응집시키는 힘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 때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원서사는 언제나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서사는 언제나 공격받거나 통제되거나 낙인 찍히거나 반대로 과잉 신성화될 위험을 함께 가집니다.
환단고기 논쟁은 바로 그 위험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검증 없이 민족적 자긍심만 앞세우면 역사는 신앙이 됩니다. 반대로 환단고기를 이름만 듣고 조롱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검토 없이 낙인만 앞세우면 학문은 권위가 됩니다. 믿음과 조롱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둘 다 생각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믿는 사람은 검증을 멈춥니다. 무조건 조롱하는 사람은 접근을 멈춥니다. 둘 다 반응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프로파간다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한쪽을 믿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아예 읽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도 프로파간다입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민은 살아갑니다. 국민은 결정합니다. 대중은 반응합니다. 반응체는 설계됩니다. 환단고기 논쟁도 이 구조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은 책을 읽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중은 내용을 보기 전에 이름에 먼저 반응합니다. 조용히는 조롱과 금기 앞에서 접근조차 멈춥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믿기 전에 읽어야 합니다. 조롱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분노하기 전에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대중에서 국민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민족 주권은 거창한 구호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사에 대해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환단고기는 논쟁적인 책입니다. 그 진위와 사료적 가치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판도 필요하고 검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책은 읽히기도 전에 조롱당하는가? 왜 어떤 질문은 꺼내기도 전에 부끄러운 것이 되는가? 왜 어떤 주제는 논쟁이 아니라 낙인으로 처리되는가? 프로파간다는 사람을 속이기 전에 먼저 반응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설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위서, 사이비, 환빠 이 단어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반응을 반복하고 있는가? 술은 가면을 벗기고 시대는 가면을 씌웁니다. 술자리 너머의 구조를 읽다 술집 인간의 괴전.